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수치나 운동 이야기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느끼시나요? 누구는 자식을 낳고, 누구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누구는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68세의 박모 어르신은 이른 아침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주방은 정리되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분의 눈이 멈춘 곳은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첫째 돌잔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함께 웃고 있는 최신 사진까지 가득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찬찬히 바라보다가 그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나는 없네. 사진마다 나는 있지만 그 안에 나는 늘 누군가의 옆에 있습니다. 남편 옆에, 자식 뒤에, 손주 옆에. 정작 나 혼자만의 얼굴, 내가 좋아서 웃은 사진은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묘하게 저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엔 남편 아침 챙기고, 점심엔 손주 밥 준비하고, 저녁엔 자식이 들렀다 가면 또 반찬을 챙기고, 한 달에 머리를 하러 가는 시간조차 어디 다녀온다 말하긴 미안해서 잠깐 슈퍼 다녀오겠다며 나왔다가 서둘러 다녀오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제 손주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시원했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 하루가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다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그날 저녁에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서운함도 분노도 아니고 그저 설명할 수 없는 허함이었다고요. 자식들을 다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고 손주까지 돌봤으면 이제 편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살았어요.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고 내 이름 말고 엄마, 할머니, 여보 그렇게만 불리다가 이제는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마음 우리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분명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누군가의 조력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분명 위대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너무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이름 없는 시간에서 우리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남성의 인생에는 은퇴라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물러나는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지요. 퇴직일이 다가오면 축하도 받고 인사도 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외롭고 허무하지만 적어도 이제 끝이다라는 선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도 수고했어요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돌봄에는 은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돌봄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자식이 초등학생일 땐 등하교 챙기고 간식 준비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도시락 싸고 학원 데려다주고 대학을 가면 늦은 귀가 걱정에 잠 못 들고 결혼을 하면 결혼식 준비 도와주고 손주가 생기면 또다시 돌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자식은 자라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남편은 퇴직하고 누구도 더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백이 찾아옵니다. 그 여백은 처음엔 낯섭니다. 이제 좀 쉬자 하며 이불을 덮고 누워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취미를 찾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나름대로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평생 누구의 뒤에서 조용히 바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버린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루가 부족했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깁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누워 있다 보면 하루가 지나 있어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먼저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허함은 단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큰 소리로 내뱉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으면 뭘 그런 걸 고민하냐고 할까봐, 이제 쉬면서 살면 됐지라고 가볍게 넘길까봐 혼자 삼키게 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환점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오래 걸립니다. 누구도 퇴직 축하를 해주지 않고 누구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도 더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멈춤과 동시에 다시 시작할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그 여백은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만이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한 출발선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반응하는 건 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엔 거뜬했던 일이 괜히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땀이 갑자기 나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뛰는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혼자 있다가 문득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고 말도 안 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참았잖아. 이제 나 좀 돌봐줘. 나는 지금 지쳐 있어. 이런 말들이 열도 아니고 혈압도 아닌 감정과 피로와 허탈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찾아오는 갱년기. 그 단어는 병도 아니고 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남을 챙기느라 미뤄뒀던 내 몸의 시간이 비로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리를 멈추는 시점은 이제 생식 기능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삶을 시작하라는 자연의 안내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여자로서 끝난 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자다 깜짝 놀라 일어나고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부터 자기 돌봄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고 집을 치우고 약을 챙겨주고 기다리고 참으며 살았던 여성에게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요청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도 돌봐줘. 그나는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몸의 신호는 공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밥을 혼자 먹을 때도 대충 때우지 말고 예쁘게 담아보고 차를 마실 땐 조용한 음악도 틀어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을 때 그래도 오늘 괜찮아 보여 하고 혼잣말을 건네보는 것. 그게 몸이 말하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참 오래도 남의 시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부모님 약속, 손주의 등하원까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듯 맡겨진 삶이었죠.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면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전엔 어떤 책을 좋아했더라? 내가 좋아하던 색깔이 뭐였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 뭐였더라?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서성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삶의 중심을 다시 나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의 입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뭘 해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체력도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드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점심을 꼭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아도 되고 TV가 아닌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 나쁘지 않다. 오래 잊고 있었지만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지. 조금만 더 나를 아껴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독이고 기억해주는 시간이 쌓이면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저는 종종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두 번째 봄이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는 계절처럼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틔우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뭘까? 지금 내 기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 감정과 내 시간에 귀 기울이다 보면 삶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는 것. 그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쉽나요? 몇십 년을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만 생각하라는 게 더 어렵네요. 하고는 싶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 그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내 몸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누구 아침 챙기기 전에 내 속을 먼저 데워주는 이 한 잔이 이 시간의 주인은 나야라고 몸에게 말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또는 하루 10분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앉아있기.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스스로를 위한 귀한 배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을 해야만 가치가 있고 누군가를 챙겨야만 의미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은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좀 울컥했다. 텔레비전 보다가 웃었는데 그 순간 괜히 눈물이 났다. 시장에 가서 딸기를 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런 사소한 감정들도 종이에 적어보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안의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편하게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건네보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보다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꼭 친구가 아니어도 좋고 가까운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을 편하게 꺼낼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웃고 울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하나.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습관. 오늘도 잘했어. 조금 힘들었지만 끝까지 했네. 오늘 아침 물 한 잔 잊지 않았네. 잘 버텼다. 나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다른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버티며 살았는지. 그러니 나만은 나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깊은 실천입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 엄마 말고,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나로요.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장을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은 너무 길고 너무 조용해서 그 무게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며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역할로 살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내, 며느리, 할머니.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야 겨우 당신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굴 먼저 챙기기보다 나 자신에게 잘 잤어? 하고 물어주는 일.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누구 입맛보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고르는 일. 오후엔 산책을 나가며 햇살 좋다, 바람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밤에는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수고했어.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말해주는 그 한 문장.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보다 긴 시간 타인을 위해 살아오셨던 당신에게 이제는 그만큼의 애정을
당신 스스로에게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사치도 아니고 늦은 선택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당신을 위해 살아보시겠어요? 더 이상 자식이 무슨 말을 할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 세상이 웃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내려두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시기를 노년이라 부르지 말고 내 생애 두 번째 봄이라 불러주세요. 다 피웠다고 생각한 꽃도 한 번 더 피울 수 있고 다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도 다시 움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늘 마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